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주말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금요일 밤 라이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푼수 같았죠. 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과 제가 살아가는 모습. 저는 샤론 코치님 아시죠? 샤론 코치님 주옥 같은 말씀들 기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이거는 꼭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가 난다. 화목한 가정에 인재 난다. 라는 말씀을 딱 듣고, 와, 노력해야 되겠다. 네. 인재가 날 수도 있고 못 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내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엄청난 위기도 많았고 정말 자주 다퉜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서로 맞춰져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초등 연산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 볼게요. 우리 어머님들 연산을 아마 지금 다 시키고 계실 텐데요. 시키면서도 이렇게 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시켜가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가야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초등 엄마들이라면 연산을 모르실 수가 없는 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공부가 연산입니다. 초등 안 들어가도 4살, 빠르면 4살, 더 빠른 친구들 3살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에요. 네. 4살, 5살도 빠릅니다. 근데 어쨌든 6세, 7세가 되면 이제 서서히 덧셈, 뺄셈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손가락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한글은 한글대로 가고 초등을 준비할 때 이렇게 연산을 준비하잖아요. 덧셈, 뺄셈 어느 정도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연산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언제까지 갈 것이냐. 네, 저는 늦어도 아무리 좀 빨리 뗀다라고 하더라도요, 중학교까지는 연산 훈련이 필요하다, 연산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집에서 수학을 하던 아이가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3권의 문제집 중에 한 권은 연산으로 배정을 해서 연산 숙제도 꾸준히 나오고 연산도 계속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산이 필요한 거구나 생각을 했고요. 저희 아이 학원 선택하고 이제 한 달 다닌 후기는 얼마 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초등 6년 내내는 연산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플러스 중등까지 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연산을 수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단순 계산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초등 1, 2학년 과정이 사고력을 요하지 않는 단순 계산, 연산 과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연산이 수학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산이 수학이 아니고요. 수학을 하는데 연산은 필수적인, 기본적인 과정.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반드시 연산에서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연산을 하는 거고요. 연산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거나 연산 가지고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 라고 너무 들뜨거나 좌절하기에는 연산 자체는 수학이 아니다 라는 생각,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해서 반복해서 연산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하자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배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루에 공부 시간이 1시간인데 그 중에 30분을 연산에 풀고 있다던가, 네, 과합니다. 그렇게까지 풀면 안 되고요. 풀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산은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아주 최소 분량, 하지만 수의 감각, 풀어내는 감각, 그리고 속도를 당기기 위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아이가 전체 공부 시간 중에서요, 연산의 비중이 한 10% 정도 되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1시간 공부를 하는 친구라면요, 10분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5분에서 10분 사이. 네, 그러면 선생님 2쪽밖에 안 풀리는데 벌써 10분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한쪽만 풀리세요.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한쪽만 풀리느냐? 그건 아닌 게요. 아이들이요, 정확도가 올라가면
나중에 속도가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도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많이 풀어라 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연산 실수를 해요. 빨리만 풀면 돼. 오늘 풀으라고 한 분량이 많으니까 일단 풀어서 끝내자 라는 마음으로 풀면요. 그래서 연산을 풀게 하실 때는요, 5문제도 좋고 10문제도 좋으니까 한쪽을 풀 때 다 맞아야 돼 라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연산은 다 맞은 날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러니까 다 맞고 나면 즉각적인 보상을 줘도 괜찮고요. 다 맞은 날이 5번 모이면, 혹은 이번 주 5일 동안 연산을 다 맞았어요. 100점이 5번 나왔어요. 그러면 주말에 좀 특별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연산은 다 맞아야 된다. 수학은 다 못 맞을 수 있어요. 네, 수학은 사고력을 요하고 연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수학은 아이의 어떤 수학적인 경험이나 수준에 따라서는 다 맞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풀고 있는 연산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다 맞아야 된다라는 각오로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속도를 강요하시거나 양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몇 문제를 풀어도 좋으니까 다 맞자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아이의 정확도가 100점이 100 계속 나온다라고 하시면 그때 속도를 욕심내시거나 수준을 올려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연산 때문에 계속 막 습관적으로 10문제 풀면 한 문제는 마치 이렇게 틀리는 게 기본이다라는 느낌으로 한 문제 정도는 계속 틀린다. 요걸 잡으셔야 돼요. 네,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요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도 먼저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로 간다 생각하시고요. 정확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확도가 100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지금 이 문제집, 이 교재가 어려운 게 아닌가를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즉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100을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아이가 조금 수준에 비해서 과한 문제를 풀고 있거나 아이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연산 문제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요 전 단계를 풀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훨씬 더 쉽게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오답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100점을 못 맞는 경험을 쌓아가는 게 아이한테는 다 맞지 않아도 돼 라는 느낌. 네. 그리고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최소한 수학 문제집에서는 몇 개 틀리더라도 연산 문제집에서만큼은 100점의 성공 경험을 쌓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산 교재를 고르실 때요, 2가지 기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현행 수학을 잘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다.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잘 따라간다. 매번 100점은 아니지만 잘 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학년, 몇 학기 연산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아요. 3학년 1학기예요 지금. 그런데 아이가 학교 수업 잘 따라가요. 단원평가 받는데 잘 맞아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연산 과정을 담고 있는 문제집을 구해서 그 문제집을 풀리는 게 맞고요. 우리 아이가 좀 수학 쪽에 관심이 있고 빨리 해보고 싶고 좀 머리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물려준 게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솔직히. 네, 저는 부모들 이렇게 대략 섞어보면 아이 이제 수학 머리가 대략 타고났겠다, 전혀 없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수학적으로 있어요. 관심도 있고 의지도 있고 수준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한테 조금 단계로 되어 있는 것, 다음 학기 혹은 단계로 되어 있다면 조금 높은 단계,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풀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도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좀 성취감이 느껴지고요. 조금 이렇게 수학적으로 괜찮은 친구들은요, 그런 문제를 풀었을 때도 충분히 연산 과정 정도는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행 학기 3학년 1학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따라가기가 허덕허덕해요.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전 학기나 혹은 단계로 되어 있는 문제집 중에서 조금 아래 단계를 먼저 푸세요. 예를 들어 나눗셈이 너무 안 돼요. 아무리 연산을 갖다 놓고 나눗셈을 풀렸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구구단에서 막혔거나 아직 곱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한테 나눗셈 문제를 갖다 놓고 막 호통을 치면서 풀으라고 한다.
풀 수 있으면 풀었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 안 왔을 뿐이에요. 얘는 그럼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가나요?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수준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교재를 제시를 해줬을 때 이 아이는 그걸 밟고 점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확한 수준, 그런 것들은 엄마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제 학년에 맞는 문제를 못 풀면 속상하죠.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더 빨리 가는 친구들 더 많은데요. 근데 걔네들이랑 평생 비교만 하고 걔네들 쫓아가다가 우리 아이와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는 우리 아이에 맞는 전략적인 그런 지도가 필요한데요. 코칭이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는 나는 나눗셈을 이렇게 못하는 걸 보니까 정말 수학은 꽝이야.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곧 수학을 포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보다는요. 아, 내가 나눗셈은 아직 좀 어려운데 곱셈을 해보니까 나 역시 구구단 잘해. 곱셈은 잘하는데 괜찮은데 곱셈 다시 해보고 나눗셈으로 가자. 이런 전략으로 아이도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일찌감치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대단한 최상위 수학이나 사고력 수학이나 선행학습을 하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행에서 벌써 막힌다, 어렵다라고 느끼고 거기에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특히 4학년 정도 되면 저 수포자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늘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 수준, 우리 아이 정답률을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집, 교재로 하는 거 좀 지겨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재작년부터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 한 장씩 인쇄해서 쓸 수 있는 연산 파일을 공유해 드린 상태예요. 저도 이제 좋은 분께 받은 건데요. 이제 그거를 보시고 아이들이 한 장씩 풀 수 있도록 또 하루 한 장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하루에 한 장씩 출력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산 초기이거나 연산 정체기이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것들을 한 장씩 뽑아서 쓰면요, 훨씬 한 장 다 풀고 100점 하면 끝, 이렇게 되는 느낌. 네, 문제집은 하다가 좀 지겹잖아요. 그리고 다 못 풀면 혼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전략도 한번 써보시고요. 네, 어쨌든 최소 6학년 늦게까지는 중학교까지 연산은 계속 이어지는 긴 호흡이다 생각하시고요. 연산 때문에 결국 중요한 문제에서 연산 실수하지 않도록, 네, 그런 문제들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산은 긴 호흡으로 적은 양식, 정확도를 높이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연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오늘은 연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날, 우리 아이 연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날입니다. 자, 지난주에 시작된 9시 퇴근 운동이, 네, 지난 한 주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3주간 우리 어머님들께 잔소리를 드릴 예정입니다. 2주차죠. 네, 이번 주도 9시 퇴근을 위해서 달려주시고요. 9시 늦었어요 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루에 10분씩만 당깁시다. 당기다 보면요, 언젠간 9시도 되고요, 8시도 됩니다. 네, 가능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마음도 오락가락하시죠. 우리 어머님들 날씨 영향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네, 힘내서, 네,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저녁 9시 퇴근을 위해서 우리 조금씩 더 활기차게, 에너지 넘치게, 부지런하게 살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 연산에 대한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또 댓글과 좋아요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하루 보낼게요. 우리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